네, 미국에서 8월에 신규 주택 판매가 공개가 됐습니다. 양적 완화 규모 축소와 또 연결지어서 이 주택 경기 회복하는 데 걸림돌이 될지 또 전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밤사이에 발표된 8월 신규 주택 판매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7월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이후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던 그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는 8월에 42만 건을 기록을 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41만 5천 건을 상회를 했습니다. 전월진 390만 건보다 대략 7.9% 개선된 수치로서요. 4개월 만에 다시 플러스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도 지난 7월에 7개월 만에 한 자릿대 증가율에 그쳤던 신규 주택 판매는 이번에 공개된 8월에 12.9%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다시 두 자릿대 증가율을 기록을 했고요. 8월 신규 주택 판매 개선은 일단은 다분히 7월에 큰 폭 감소에 따른 반작용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고, 여전히 신규 주택 판매 그런 개선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연속성을 조금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기조적으로는 신규 주택 판매 개선 흐름이 앞으로도 분명히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개선 정도의 둔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예. 영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가능성에 따른 모기지 금리의 상승이 지속되면서 신규 주택 판매의 개선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9월 들어서 4% 그 중후반대로 상승하면서 지난 2011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에서 추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모기지 신청 동향 지수도 5월에 900포인트 이상을 기록을 했었지만은 9월 중에는 400포인트 이하로 다시 하락한 상황이고요. 네, 많이 떨어졌군요. 네. 특히 구매 관련 모기지 신청 지수도 하락을 하면서 예. 주택 수요가 앞으로 그 부분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8월에 신규 주택 판매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연속적으로 이런 개선 흐름이 강화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양적 완화 규모 축소는 사실상 이제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1차 때, 2차 때 양적 완화 축소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나타났던 영향을 또 생각해 보면요. 이번에 뭐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되면은 미국 주택 경기에 또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요? 예, 뭐 최근에 양적 완화 규모 축소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에 모기지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서 미국 주택 경기의 둔화 가능성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지만은 향후 미국 주택 경기의 추세적인 회복 가능성 분명히 훼손되지 않고 유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규모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 금리가 일정 부분 좀 선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모기지 금리의 추가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이런 부분은 미국 주택 시장의 추세적인 회복 흐름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수차례 강조했듯이 통화정책 변화의 전제 조건이 경기 개선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한 점에서 일단 주택시장의 회복 추세는 앞으로도 경기 측면에서 유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통화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기 개선의 유지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선순환 구조 강화와 함께 개인소득 증가 역시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 상승에 따른 그런 가계의 부담감은 충분히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직접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세의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뭐 이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향후 미국 주택 경기의 그런 추세적인 회복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실제로 지난 1, 2차 양적 완화 정책 이후에 신규 주택 판매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좀 그 주택 경기와 다른 양상, 즉 추세적인 회복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신규 주택 판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중에 2009년 3월에 1차 양적 완화 정책이 단행되면서 신규 주택 판매 증가율은 반등하기 시작했지만 정책의 종료와 함께 증가율은 다시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주택 판매 증가율은 2차 양적 완화 정책이 단행되면서 다시 반등을 했고 또 양적 완화 정책 종료와 함께 또다시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이후에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단행되면서부터 다시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향후 양적 완화 정책이 1, 2차 그 당시와 같이 한 번에 이번에는 좀 종료되는 것이 아닌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 신규 주택 판매가 1, 2차 양적 완화 정책 종료 이후와 달리 증가세가 꺾이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기보다는 추세적인 점진적인 회복 흐름은 지속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지금까지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